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를 친구들과 한번 해볼 건데요. 온라인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남원에 대한 인물이라든지 유적에 대한 탐방을 지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3천 명의 승려가 목탁을 두드렸던 만복사지 터에서 얘기를 한번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만복사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서 탐방을 다녀온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추가해서 같이 한번 자세히 들어본다 생각하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이런 이야기로 이 만복사지는 사적 제349호라는 거 이제 보물로서의 인정이 되고 있고요. 고려시대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작품성을 여기 유적에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매월당 김시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학자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바로 만복사 저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금오신화 책 안에 이 단편집으로 넣어놓은 것으로 배경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적지를 잠깐 보시기 전에 만복사 저폭이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이 소설 같은 이런 이야기는 바로 이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떤 사랑의 결실을 맺으면서 그 생인과 사자의 이런 사랑이 살아있는 어떤 남녀지간의 이런 사랑을 보았다. 어떤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는 게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이 줄거리는 그 살아있는 양생이라고 하는 남자가 바로 이제 죽은 처녀와 어떤 애틋한 사랑을 이루면서 바로 이제 이곳 만복사지가 무대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만복사 저포기의 내용은 불교 소설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어떤 사랑 이야기다. 아주 절절히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원본은 전하지 않고 일본 도쿄에서 이 목판본으로 이 간행된 그 단행 그 단편 소설집 금오신화에 실려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줄거리는 그 남원에 살고 있었던 젊은 총각 이 양생이 부처님과 오늘은 어느 날 이렇게 육과 비슷한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폭이라고 하는 이런 놀이가 있었는데 저포 놀이가 있었는데 그 육과 비슷한 놀이라고 했었죠. 근데 부처님이 이기면 양생이 법연을 베풀어서 부처님을 대접해드리는 이런 거였고 양생이 이기면 부처님이 아리따운 처녀를 짝지어 주기로 이런 약속을 하면서요. 이렇게 윷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양생? 아니면 부처님?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네. 정답을 말한 친구들이 또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양생이 이 게임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약속한 대로 아리따운 이 처녀와 짝지어 주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양생은 양생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근데 어느 날 깊은 밤에 법당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정말로 너무나 예쁜 아가씨가 처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월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둘은 이렇게 술 한 잔을 마시면서 하파즈라고 하는 술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둘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사랑을 하다 보니 양생은 월계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 그 시절에 뭐 서로 시를 지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회답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세월이 이제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바로 월계가 입을 열게 돼요. 사실 이곳 사흘은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3년과 맞먹는데 이제는 저와 계시면 안 되니 헤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은잔 한 벌을 가지고 보련사에 가면 우리 부모를 만날 수가 있는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양승은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인데 어찌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잔을 가지고 이렇게 보련사에 항상 기도를 가는 엄마 아빠가 가는 그 길가에 서 있었어요. 은잔 두 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은잔은 어떤 은잔이냐면 사실은 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우리 딸이 죽었는데 시신은 찾지 못하고 아마 죽었을 거야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바로 월계가 사용했던 은잔을 넣어둔 거죠. 그래서 그 은잔을 월계가 꺼내서 바로 누구에게 양성에게 그걸 갖다 주면서 고련사의 앞에 서 있으면 그걸 알아보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내 시신을 좀 찾아달라고 이제 부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계 부모님은 아닌 게 아니라 양생이 들고 있는 이 은자를 보고 깜짝 놀라죠. 아니 저거는 우리가 관 속에 우리 월계 간 속에다 놓는 건데 어찌하여 당신이 이걸 들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하니 자초지문을 싹 듣다 보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 월계가 평소에 착하게 살고 덕으로 살아서 이렇게 복을 지으려고 복 받으려고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양생과 결혼을 하여 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한을 풀어주는 거구나 해서요. 자초지정을 다 들은 부모님이 거기에 있는 바로 월계의 시신을 찾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묘를 제대로 된 이런 묘를 만들게 되죠. 이제 그 일이 다 있고 난 뒤에 이제 이야기를 다 들은 부모님은요, 양생에게 이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뭐, 무신양면으로 도움을 주겠다 했지만, 양생은 이 월계와의 인연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생은 이렇게 월계를 만나 부부로 지내면서 시도 웃고 이렇게 정확하게, 어, 어, 시도 없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죽은 외동딸이 이런 양생을 잊지 못하고 월계를 잊지 못하고 죽은 외동딸 월계를 잊지 못하고 양생이 이렇게 지내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양생은 그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요.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월계의 덕과 더불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만복사 저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인연이 되어서 같이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만복사 저폭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금오신화 안에 들어있는 단편 소설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서 이 배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화면은 이 전체적인 만복사지 터에 관한 모습을 사진을 지금 올려놨어요. 여기를 들어가다 보면 석불대자라 하여 바로 이제 큰 탑을 올려놓는 것들의 받침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석불대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바로 만복사지 이 석자는 아랫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측면에 꽃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끼리 눈으로 모양을 새겨가지고 연꽃 모양을 이렇게 새겨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아래쪽보다 너비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짧은 기둥을 새기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 위에 불상을 딱 어디다 고정시켰을까? 여기 윗부분을 보시면은요, 30cm의 네모의 이 모양이 있어요. 그 네모에다 이렇게 딱 끼워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4m에 있는 하나의 돌에 전체를 조각을 했는데요. 육각형 모양으로 만든 것이 어떤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간지주가 나와요. 단간지주는 보물 제32호입니다. 이것도 물론 고려시대죠. 그래서 당은 절에서 행사를 치를 때라든가 또 문 앞에 걸어놓는 어떤 일종의 깃발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부처의 어떤 공덕을 그리는 그림을 그려놔요. 근데 그런 깃발들에 바로 이제 구멍에다 깃대를 세워가지고 받침대로 쓸 수가 있는 이런 건데 여기 보면 돌이 거칠게 지금 다듬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에 묻힌 이 받침대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한다면 5m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웅장했던 만복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다른 단간지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을 보실게요. 저기 보이는 5층 탑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 5층 탑이 보이시는데 이 5층 탑은 좀 보니까 1층은 되게 넓이가 길어 보이고 또 특별하게도 이렇게 돌을 끼워서 만든 이런 고려시대의 어떤 탑으로서의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보물 30호에 지정이 되어 있는 바로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초기에 세운 것으로 지금 5층에 이 몸체와 지붕을 얹었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완성된 모습은 보이지 않죠. 현재 남아있는 이 모습은요. 5.75m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탑 수리를 하던 중에 여기 보니까 1층의 몸체에서요. 사리 보관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발견했다고 하는데, 층마다 몸체와 지붕이 각각 별개의 이런 돌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 끝에가 이렇게 살짝 치켜 올라간 것이 여기 탑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복사진 이 석굴 입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허허벌판처럼 이렇게 쫙 넓은 이런 잔디밭으로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기에 어떤 그 정각이 하나 있죠. 여기에 보면은요, 이것은 즉 무엇을 말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만복사지 석굴 입상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석굴 입상에 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석굴 입상에 관한 특징적인 것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면 더 좋지만 그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요, 여기 뒷면들 있죠. 이 뒷면을 보여지는 것들도 있는데 이 뒷면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라든지 앞면에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앞면에서도요, 잠깐만요. 이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 입상에서 고려 초기에 이것도 만들어졌고 보물 제43호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특징적인 것은 받침돌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거기에 연꽃 모양의 모습이 되어 있으며 위에가 좀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처상에 눈, 코, 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선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윤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뒷면에서는 이 입상처럼 조각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려져 있는 불상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모습은 많이 이게 뭐 선명하지는 않지만 아마 직접 가서 보면 이 불상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물 제43호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불상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의 것들은 좀 확대해서 보여주니까 아까부터 좀 자세히 보이죠? 나머지는 이게 사실은 기둥에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절이 얼마나 크고 규모가 컸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석등 자리예요. 여기다가 석등 올라가서 그 깜깜한 밤에 여기에 불을 밝혀서 이 사찰에
사찰의 어둠을 밝혀줬던 이 석등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5층 석탑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까 주축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만 이것도 석등의 자리로 추정할 수가 있는 그런 유물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떨어져 있던 지붕들 있죠. 그런 지붕들을 모아서 여기에 지금 올려놨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목탑을 세우는 어떤 돌계단 축대를 해놨는데 여기는 계단이 높지가 않아요. 돌계단이. 그래서 낮아서 여기 짚고 올라가면 아까 돌기둥의 그 터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본을 보시면은요.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에서 만복사 접목에 대한 원문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음, 보고 있는 이것은 만복사첩법의 원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퀴즈를 내죠. 그 퀴즈를 내는데 오늘도 한번 퀴즈를 내볼까 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죠? 양생이 나왔던 그 이야기, 월계와 양생의 사랑 이야기가 나왔던 그 책은 금오신화라고 하는 그 책이 다뤄 있었어요. 근데 금오신화라는 그 책 안에 단편집으로 들어있던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여섯 자로 말을 해줬어요. 그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어요.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요. 추석 연휴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